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발해가 중앙아시아를 지배한 기록들이라는 주제로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제로는 80년째 발해가 길림 견해족 지방에 있었다는 타령을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라는 것입니다. 발해 무왕에게는 동생 문예가 있었고 태자가 있었습니다. 태자를 당나라 황실에 보냈고 거기서 교육을 받도록 했고, 아울러서 무왕의 동생인 문예 역시 당나라 황실의 숙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의 성세를 보아왔던 문예는 자기 형인 무예가 당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반대를 했습니다. 즉 고구려도 당나라를 치다가 망했는데 인구와 군사력이 얼마 안 되는 발해가 당나라를 치다가 망하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나라에 유학을 갔던 태자가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죽은 것입니다. 또한 문예를 무예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당 조정은 문예에게 편안히 살도록 하고 당나라에 군사 지위를 줬습니다. 그래서 발해를 치는 향도로 삼기 위해서였죠. 여기서 화가 난 무왕은 문예의 귀국을 요청을 했지만 당나라에서는 문예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무왕은 종형인 대이라를 시켜서 군사 통수권을 주고 당나라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문예가 당나라의 앞잡이가 돼서 군호를 받고 오히려 무왕의 군사를 막는 역할을 하려고 하자 산동성 등주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신을 몇 차례 보내서 문예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당나라의 그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사신을 교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나라 조정은 그의 동생 문예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혹은 잠깐 영남으로 보냈다고 둘러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안서도읍으로 보냈습니다. 당시에 당나라 안서도읍은 지금의 중앙아시아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년에 이르러서 무왕이 장문휴를 보내서 수군을 이끌고 당나라 등주자사 위준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위준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한 묘비가 바로 등주에서 최근에 발굴이 됐죠. 그래서 당사에 기록된 발해 무왕의 등주 공격이 사실로 입증이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발해를 공격하는 그런 빌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쟁의 결과는 당서에 나오진 않지만은 중앙아시아 역사인 사국사라든가 집사라든가 하는 기록에는 무왕이 대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많은 병력을 잃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왕 이후에 문왕이 통치를 했는데 문왕은 그대로 문을 중시한 그런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이후에 선왕 대인수에 이르러서 발해는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상당한 힘을 기르고 만방에 그 힘을 떨쳤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강조되지 않고 그저 요정성 동부와 길림성 그리고 연해주 지방을 차지했던 강국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사 기록을 보면 발해의 동서가 만여리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전서 기록에 보면은 유주절도부와 서로
초대하며 묻고 영주 평주에서 경사까지 8,000리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10,000리가 된다고 중국 사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리는 고구려보다 동서가 더 긴 거리입니다. 발해 애왕이 이르러 망할 때 당나라에서는 크게 기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후에 조공이 이르지 않고 역사가 전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발해 내부에 반란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발해의 멸망은 의문의 꼬리를 물게 만들었습니다. 삼국유사 기편의 말괄과 발해편을 보면은 동명기에 전하기를 졸본성 땅에 말갈이 다 있는데 혹은 전하길 지금의 동신라라고 했습니다. 동신라 6대의 지마왕 14년에 을추골에 많은 수의 말갈병이 북쪽 경계를 습격하여서 이하를 넘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야 될 것은 동신라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서신라도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라는 동신라와 서신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삼국유사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청나라 때 황유한이 지은 발해국기에 보면은 북조 발해와 남조 신라가 이하를 경계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신라의 최북단인데 정천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정천군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는 우물경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연변의 용정시 또는 이병도는 함경남도 문천군 덕원면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라의 북계가 함경남도밖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실제 이 니하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하는 약 4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니하는 하남의 동관, 산서의 힘수, 하북성의 환양하, 윤용성 개원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니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윤용성 개원시에 있었던 것으로 비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라와 발해 국계는 지금의 요하를 경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에는 이런 사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당서 235 북쪽 열전에 보면은 지금에 있는 나라는 서안의 왼쪽에 있는데 불열 혹은 대불열이라고 한다. 이 대불열은 바로 부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원, 천부 중에 8번 조공을 했다. 개원 중에 6번 왔다. 월이는 7번 왔다. 정원 중에 1번 왔다. 우르는 정관 중에 2번, 정원 중에 1번 왔다. 후, 발해성, 말갈개, 역속지, 불복, 여, 왕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후에 발해가 강성해지자 말갈이 모두 발해에 귀속돼서 당 황제가 부르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회에 보면 당나라의 갈라록에 내속이 되어 있다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신당서와 같은 내용이고 후 발해 성 말갈 대역 속지 불복 여 왕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해가 강성해지자 모두 발해에 속하였고 당나라에 불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라록은 현재 키르기스탄 지역입니다. 이것은 중국 정사서에 나오는 기록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가 연용성 동부, 길림성, 연해주 쪽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은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갈라록에 속했던 수엽성, 즉 수위압은 어디 있는가 보면 현재 키르기스탄 이시쿨 호수 서북쪽 150km에 아크베심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북서로 500여 리를 가면 수엽성에 이릅니다. 바로 수엽진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과거의 당나라 안서 도호부였었는데 670년부터 692년 사이 609년에서 719년 사이에 당나라에 속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지역 모두가 발해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얘기죠. 갈라록 즉 당나라 안서도호부 679년서부터 719년 사이에 당나라가 지배했었다고 그러는 곳인데 이곳이 지금의 쿠차, 파미르 북쪽에 갈라록이 있었고 이시쿨 호수 있는 쪽에 쇠엽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쇠엽성 출신인 유명한 당나라 시인이 바로 이백입니다. 즉 이태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기록에 보면 이태백이 발해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8천리의 대국 발해가 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했던 안서도호부 중앙아시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